네, 제 5장 보칙입니다. 보칙은 앞에서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부칙하고 달라요. 부칙은 본문에 관한 내용이 아닌 부수적으로 이제 붙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시행일 뭐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시행이 된 다음에는 그 부칙에 있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뭐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했다가 시행한 이후에는. 하지만 보칙은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의 내용을 중요하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장의 총칙, 2장 지경기업, 3장 지방공사, 4장 지방공단, 그리고 5장 보칙이라는 건 1장부터 4장까지 들어가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나의 장으로 각각 만들기는 어려워서 기타 사항이라고 그냥 퉁쳐서 보칙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여기에 이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8조 경영평가 및 지도입니다. 이 조항은 이제 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요. 중앙공기업, 뭐 LH나 한국철도공사나 이런 곳은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공기업이니까 행안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요. 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58조 사항에도 있었지만 이게 사장을 해임 또는 연임도 가능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1항. 1항은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를 하고요. 3조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해서 이 3조에서 보면 이 경영원칙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뭐죠?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그 3조에서 경영원칙에서도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그것을 고려해서 대통령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공기업의 규모가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일괄로 평가하기에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칙은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2항 경영평가의 포함 항목입니다. 이 공기업은 말했다시피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라고 하면 그러한 지역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영평가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성 그리고 기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성 그리고 설립 목적과도 뭐 연계되어 있을 텐데요. 그 지방 공기업의 어떤 경영 목표의 달성도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렇게 4가지 항목을 경영평가 항목으로 경영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항 자료 요청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영평가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평가할 때 이 공사에서 제출할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게 임의로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행안부 장관이 고객 명부 등 실제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 다음 시행령 68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죠.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다만 지방직영기업에 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사 또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조직 그리고 독립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직영기업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자체 내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는 경영평가 기관으로는 행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경영평가에 있어서 당 각호 해당 기관을 경영평가 기관으로 지정,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실 때 회장, 평전,
회장의 평전, 회장 평전, 회장 평전, 회장 평전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 경영평가는 회계감사가 종료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 재무구조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경영평가할 때. 그러니까 회계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하고요. 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행안부 장관이 하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할 때 어떤 세부적인 기준도 평가를 하는 곳에서 기준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사장에 대한 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 경영평가는 그 기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사장 개인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이 얼마나 공익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본다면, 개인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노력, 리더십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1항 2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공익성 부분은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요 업무 성과 평가 역시도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사장의 어떤 해임이나 연임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58조 4항에 나와 있었죠. 다음 5항 지도조언 공고.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지도나 조언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모든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고요.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할하는 해당 지방 공기업에 한정해서 당연히 지도 조언 공고를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게 앞에 시행령 78조에 보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었는데 이거와 헷갈릴 수 있어요.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3조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언 공고, 지도 조언 공고 할 수 있으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데 이거하고 요 항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 조언 공고, 필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요. 요 부분은 5항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지도 조언 공고하는 거니까 이 주체와 대상이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혹시 요 시험 문제에 요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여기에 집어넣어서 행안부 장관은 지방 공사에 대해서 지도 조언 공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다음 6항 경영평가의 결과 조정, 주의 경고, 평가급 조정 요청. 요 내용은 지방 공기업이 공기업으로서 어떤 비윤리적이거나 비리행위가 있으면 경영평가 점수를 깎고 주의 경고나 경영평가급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 공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주의 경고 등 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에게 해당 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78조 5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절차적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는 나오지만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15명 이내로 구성되어서 지방공기업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행안부 장관은 경영평가를 조정하고 주의 경고 조치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지방공기업 평가급을 조정한다가 아닙니다.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 대상이 어떤 게 있냐? 경영평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하는 경우.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 운영이나 비리 등 윤리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뭐 채용 비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 안전상 위해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뭐 훼손, 교란,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음 제가 6항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가급 조정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장에게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요청을 받으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사장 또는 공사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지자체장이 직접 인사상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틀린 답이죠. 예.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하는 거니까. 지방공기업의 인사권자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죠. 예. 지방공사 또는 뭐 공단 이사장 이런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